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무관한 문장 찾기 35번. 자, 미리 풀어온 사람들은 기억을 해보고 안 푼 사람들은 지금 한번 슬쩍 봐봐. 1번까지 주제고. 한 단어만 딱 떠올리면 그냥 끝나는데. 인포멀 알아? 인포멀. 포멀이 뭐야? 저 이름. 포멀은 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거. 이거 나중에 언어 얘기에서도 많이 나와. formal expression. 공식적 표현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있어. 근데 어때? 에! 이거 무슨 표현? 비공식적인 거지? 비정형. 비공식적인. 폼이 형태가 인폼한 거야. 이러한 돌봄. 비공식적인 돌봄. 이게 소재야. 내가 1번까지 소재 파악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여기까지는 무조건 1번 답 아니고 올해 수능에서 했던 30번 1번의 답수 죽여버린다. 죽여버릴까 진짜. 1번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확률상 역대 모의고사와 대수능을 포함해서 35번이 1번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요번에 나온다고? 그러진 않겠지. 비공식적인 돌봄이 뭐겠어? 돌봄을 해야 되는데 누굴 돌봐준대?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한대. 원래 공식적 돌봄은 누가 하는데? 돈 받고 하잖아. 주간 복지센터 막 할머니들 아침에 봉고차 타고 저기 가서 막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오고 이러면 결국 돌아가는 거야. 유치원 때 셔틀 타고 가서 놀다가 유아원에서 놀다가 집에 다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집에 혼자서 밥 해먹기 힘드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녀가 맡기고 다시 저녁 때 찾아오고 이런단 말이야. 하지만 공짜는 아니지. 뭘 줘야 돼?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니네 돌봄센터는 있잖아.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받는 돈이 싸. 얼마 안 받아. 대신에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줘?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엄마 의료보험 영수증 보면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 있어. 이미 내고 있는 거야. 국가는 꽁으로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젊었을 때 돈 냈던 걸 나중에 그때 환원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응? 이제 알겠어? 비공식적인 돌봄? 그러니까 이건 그런 복지사가 아니고 누가 해줘야 돼?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돌봐주는 건 공식이야. 돈 받고 하겠냐? 야, 원재가 아들내미인데 엄마가 늙으니까 엄마 이제 돌봄이 필요하지? 한 달에 100만 원만 줘.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엄마 근데 배고파 이러면 나이 엄마 니네들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 테니까 배고파 그러면 내가 밥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돌봄 맞아, 맞지?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돼. 상당한 부분 되겠지? 케어 프로비전 프로바이드의 명사형. 제공. 돌봄 제공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이다. 여기 나오네. 나이 든 개인들에 의해서. 특히나 뭘 가지고 있어? 멘탈 일네스. 대표적인 질병이 뭐야? 알츠하이머 그런 거겠지. 있으면 돌봐줘야 되겠지, 그지? 듣기 싫은다는데 에이징. 노화거든? 이게 이렇게도 나와. 이 빼고 같은 단어야 그냥. 네. 노화는 종종 makes a living independently and managing activities or daily living. 자, 노화는 보통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겠지. 노화는 보통 깜짝 놀랐네. 집중할 때 누가? 왜 웃어? 이게 목조가 길어. 이 새끼가 만든다. 요 놈들의 서치해지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이게 목적어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수능 지문이 있잖아. 원점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중간에 짧게 넘어갈 부분을 추가 설명하면서 길게 만들어 올 뿐이야. 근데 우리 중1 때부터 배운 거. 주어, 동사, 가로친 거, 목적어. 이게 목적형 뭐야? 뭐 그리고 예상했지. 수능에서 demanding, challenging 어떻게 번역하면 된다? 형용사로 demanding, challenging.
어려운데 봐라. 어려워. 디맨딩도 어려운 기억나? 디맨딩은 동의어의 디맨딩. 디맨드가 뭔데? 그럼 my life is so demanding. 그대로 번역하면 지역하면 내 삶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졸라 많아. 그럼 내 삶은 어때? 편하냐? 어렵냐? 니네도 지금 이 고3 시기에 니네한테 삶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 백수로 지내고 싶지? 백수는 돈 없어도 마음 편해.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목적어 뭐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이게 목적어야.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리고 다루는 거. 일상의 활동을 다 처리하는 거. 그런 게 뭐 있겠어? 목욕, 옷 입기, 먹기 이런 것들을 노아가 다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1번 나오기 전까지 주제가 뭐야? 나이 들면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때 어떤 도움?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자, 많은 경우에 심텀이 뭐야? 니네 증상하고 질환하고 헷갈리더라. 증상은 뭐야?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병하고는 틀린 거야. 병에 걸려야 증상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심튼 정신질환자들의 증상은 우리 학원에도 가끔 몇몇 보이지? 정신질환의 증상들은 worsen.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서러운데 거기 목까지 끼어들면 정신질환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이 어려움을 더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든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그게 정신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하단 말이야. 도움이 더 실하다고. 더 나아가서 군사구문 개인이 뭐하게 만들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하는 거야. 야, 요거 느낌 하나 기억해. For oneself 뭐라고 배웠어? 그럼 by oneself는 뭐라고 배웠어? 둘 다 혼자서라고 배웠지? 근데 엄밀하게 나누면 이건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 혼자서야. 이거는 대놓고 뭔 줄 알아? 나홀로 집에 홈얼론이지. 이건 딱 혼자밖에 없는 거야. 중의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많았지만 난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뭐야? 근데 나 혼자 집에 남았어요. 이럴 때는 by oneself. 엄밀하게 나누면 차이가 있어. 나왔으니까 적어줄게. 사물에만 보통 쓰는데 이게 뭐야? of itself. 이거 많이 나와 수능에. of itself. 저절로야. 저절로야. in itself. 이건 무시해도 돼. 자체로. 그 자체로. 본 적 있을 거야. 요건 중요해. of itself. 저절로. 문이 the door opened of itself. 뭐야?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내가 봤던 30여일이 남은 고3 수험생들의 표정치고는 상당히 밝은 축에 속해. 다들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겠네. 보통 이때 되면 표정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바로 정규민 바로 표정을 머리가 용솟음 치고 있는데 너 방금 전까지 자다 왔지? 아니. 스타일인가? 자, 그래서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어야 된다. with 뭐 없이 상당한 assistance 뭐가 없으면 그럼 주제 잡혔네. 나이 들어서 정신병까지 걸리면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 근데 첫 줄에 나왔던 게 비공식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비공식적인 도움, 친구들과 가족 간의 도움, 이거 노화, 정신병 가진 노인들에게 굉장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거지. 그럼 3번부터 드러내야지. 이제 만나 안 만나를. 자, 두 번째 확률. 거의 35분에서 답이 한 10%만 답이 나왔던 게 5번이야. 확률상 5번도 찍으면 안 돼. 그럼 삼지선다로 바뀝니다. 뭐 그런 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지 막 이번엔 다를 수 있잖아요. to offset 이 단어가 중요해. offset 단어 외우고 가. 상쇄. 아까 1학년들 수업했거든. 주장 문제 선택지 뭐야? 한글이지. 거기에 뭐 나왔냐면
저해가 나왔고 지양이 나왔어. 이 새끼들 내용 파악 다 했거든? 저해함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뭐야? 빨리 국어 신청해라 나랬어. 근데 요 주장 요지 문제가 실제로 있어. 주장 요지 문제가 한글 선택지인데도 한글 선택지의 그 한자 용어를 몰라서 헤맨 놈들이 있다고. 오케이? 지향을 막 지양으로 보고 막 그지. 어? 지향이 뭐 박양, 김양, 지양 있어 없을 것 같지? 자 그래서 상쇄야. 이거 상쇄는 뭔지 알아? 고급쇠야? 이거 저기 저 농악에서 그 뭐야 꽹과리로 그 팀을 주도하는 그 리더를 상쇄라고.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 상쇄. 자 그러면 비용을 공식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 들겠지. 돈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처음에 나왔던 거 비공식 기업이 필요하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in many cases of service illness 많은 심각한 severe 질병의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한다. 보살핌을 친척들에게. 친척이라는 건 꼭 친척이 아니라 가족이야.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with provide with 기억나? A with B A에게 B를 이들에게 정신 미안하다 이건 with B가 아니네. with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에게 케어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provide 알아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with B가 A를이었어 A에게였어. 에게 이거였지. 이거 내가 B for A라고 했을 거야. provide는 이것도 써. 그럼 다시 봐봐. 여기 지금 이게 to가 나온 이유야. 해석을 위해서 용이하게 알아들어. 그러면 원래는 provide 하면 이게 A 자리인데 with가 돼야 이게 A가 된다고. to니까 얘가 뭐야? B, relative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At younger ages, 더 어린 나이에 가족 구성원에게. 되니? 누구나 늙으면 정신이 헷갈리는데 보통 니네는 정신이 몇 살쯤 되면 헷갈릴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아니 나이가 보통 노화되면서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더 좀 몇 대야. 치매 80대 이상 가면 자신할 수 없다. 내가 정상일지 자신할 수 없다 이러잖아. 그지? 근데 60대에 치매가 걸면 어때? 그럼 더 돌봄이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50대 이때 치매가 오면 가족이 고생한단 말이야. 응? 어쨌든 관련이 있어. 비공식적인 도움이 나왔으니까. 4번 보자. 효과적 의사소통과 코디네이션 뭐야? 딱 그렇게 기억해 줄게. 오리간이 뭐야? 장기. 코디네이터.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있어. 오리간 코디네이터. 기증자가 사망했을 때 그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가족을 빠르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총각을 다투는 일 아니야? 조금만 늦어지면 이 기증한 장기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왜냐하면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경험 없는 사람한테 동의를 끌어내야 되고 또 수혜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대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게 코디네이트 하는 거야. 오케이? 옷으로 따지면 어때? 이 모자를 쓰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지 보는 게 코디네이터. 그래서 여학생들 내가 대학 다니면서 여학생들 자취방에서는 나오는데 남학생 자취방에서는 안 나오는 물질이 뭐라고 했어? 물질? 흙과 모래야. 남자애들은 그냥 자기가 상상을 해. 이거 입으면 멋지겠다. 그래서 다음날 입고 나가. 근데 여학생들은 풀 착장을 확인해 봐야 돼. 이 전신 거울 앞에서 옷만 입는 게 아니고 신발까지 신어보고 완전히 코디네이션을 검사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좀 있는 생각 있는 애들은 종이 한 장 깔고 방에 있는 거울에다 종이 한 장 깔고 신발 신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종이 없이도 그냥 올라가서 끌고 나간단 말이야. 내가 미안하다.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내가 대학교 때 자취방 많이 다녀봤거든. 평균적으로 여학생방들이 더러워. 첫 번째 영화 뭔지 알아? 머리카락이 무슨 사막지대도 아니고 둥근 굴을 만들어서 막 굴러다녀. 그래서 내가 놀러 갔더니 뭐 옷 벗은 거, 야 안녕, 라면 먹으러 갔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갔는데 자기 방이라고 소개하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 방인데 지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도 이렇게. 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남사친 여사친이면 그런 거 없어. 근데 제일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게 누굴 것 같아?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야. 칼각이 잡혀 있어. 깨끗해.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대학 다닐 때 옥탑방이 4개짜리였거든. 칸을 나눠서 4개짜리. 그 집 원래 금남의 집이었어. 여학생들만 받는 집이었어. 근데 내가 누가 소개해서 가서 면접을 보는데 집주인하고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아 그럼 괜찮아. 짐이 별로 없거든. 어쨌든 옛날 얘기고. 그럼 여기까지 만나봐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화, 서로 간에 뭔가 맞춰가는 거지. 맞춤 이런 거야. 게이트웨이 누구랑? 공중보건이라고. 공공보건 뭔지 알지? 보건소. 그리고 건강돌봄. 공적인 건강과 대중들의 건강과 건강돌봄의 사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바로 핵심이다. 성공의 이러한 노력들의 핵심이다. 뭐가 빠졌어? 비공식적인 돌봄. 근데 가끔 뭐라 그랬어? 공적인 건강과 건강보호사의 관계를 얘기했지?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인포멀 이렇게 들어왔어요. 퍼블릭이 아니고. 4번이 답이고. 답 맞지? 5번 다시 caregiving 보살핌을 주는 것은 can lead to 죽어라가 나오지. 어떤 결과로 이어져? burnout. burnout이 뭐야? 가족이 돈 안 받고 돌봐주면 번아웃이 올 수 있지. 그리고 caregiver burden 이들에게 뭘 줘? 돌보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 스트레인도 부담이야. 돈이 문제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면 무슨 증도 걸릴 수 있어? 우울증, 신체적인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액세스, 과도한 모럴리티, 지나친 도덕성이 왜 문제가 돼? 모랄리티가 아니라 모탈리티는. 모탈리티. 모탈이 뭔지 알아? 모탈.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야. 그럼 반대가 뭐야? 들어가서 임모탈? 불멸이잖아. 그럼 반대가 뭐야? 반드시 한 번은 돼지는. 필멸. 한 번 나면 죽는 게 누구야?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다른 말이 모탈이야. 그래서 옛날에 게임 중에서 제목이 모탈 컴뱃이야. 컴뱃이 뭐니? 전투지. 무슨 전투를 얘기하는 줄 알아? 모탈 컴뱃이? 링에 올라가면 한 새끼는 죽어야 끝나는 전투. 그런 싸움을 모탈 컴뱃이라고 해요. 생명을 걸고 하는. UFC 그러면 인기 좋겠지. 저 새끼 끄덕끄덕하고 잔인한 놈. UFC 경기하는데 두 사람 링에 올라가서 그 KO 뭐 이런 거 심판 없고 한 놈 죽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경기하라 그러면 보는 놈은 좋지. 네로 황제 같은 놈이야 니가.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네로 황제 어떻게 해서 검투서도 넣어놓고 언제 끝나는 거야? 상대방이 죽어야 끝나지. 그 죽이느냐 사느냐 이렇게 결정했잖아. 그 한 놈 검투서 글라디에이터가 한 놈을 딱 잡고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칼을 딱 들고 이제 목만 치면 되는 거야. 그때 황제를 바라보는 거지. 그 황제가 자식 괜찮게 싸웠는데 좀 아까운데 아마 탁 이러잖아.
그럼 이제 탁 풀어주고 질질 끌려간다고. 근데 황제가 탁 이러면 바람 마가 확 날아간다고. 어? 그것도 니네 그거 알아? 그거 왜 로마에서 그걸 했는 줄 알아? 로마는 굉장히 발달된 정치 사회였어. 왜 검투사 문화가 발달했는 줄 알아? 황제가 그걸 왜 만들었는 줄 알아? 오늘날의 스포츠랑 똑같아. 사람들이 국가적인 이슈가 있어도 한일전 개막하면 어떻게 돼? 전두환이 이용해 먹은 게 올림픽이잖아. 그래서 자신의 독재 정치를 감추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정신없게 만들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로마 황제한테 불만 있을 때 그런 잔인한 경기를 다 콜로세움에 모여서 보게 하면 시민들이 아 하면서 그 얘기만 한단 말이야. 황제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다 정치적인 그 쇼예요. 응? 박정희나 전두환은 그 스포츠를 이용했어. 그래서. 이렇게. 응? 지금은 좀 다르지. 응. 요새는 연예인들 써먹지 않아? 자 어쨌든 초과 사망률이 뭐야? 원래 정상적인 돌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률이 있어. 정상적으로. 근데 돌봄이 너무 심해지면서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걸로 죽는다고 사람들이. 어제도 뉴스 나왔어. 그 추석 연휴에 80대 노모를 돌보던 자신도 나이가 들어간 60대 아들이 노모는 목 졸라 죽이고 본인은 자살했어. 이거 무슨 부담 때문에 그래? 이 돌봄의 부담 때문에 그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해봐. 우울증이 왜 걸리겠어? 니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니네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치매라고 생각해봐. 집 비울 수 있어 없어? 사회생활 못 한다니까. 24시간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어머 많은 다른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은 5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치하는 거야. 하지만 은유적으로 케어기빙은 무슨 케어기빙을 얘기해? 비공식적인 케어기빙은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첫 줄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건 또 이제 니네가 여러 가지로 기억나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1번하고 5번을 바로 묶어서 주제를 만드는 애들도 있어. 무슨 얘기죠? 1번하고 5번이 결국 대부분 35번은 1번하고 5번이 같은 말일 경우가 많아. 그 정도도 알아두면 좋고 이제 드디어 순서.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순서 문제는 방법 심플해. 앞에 문제 풀다가 순서 문제 나왔어. 그럼 주어진 문장 읽고 순서 1을 잡아보는 거야. 잡아보는 거야. 지시어 연결을 잡아보는 거야. 근데 헷갈려. 그럼 계속 보지 마. 실전에서 다른 문제 풀고 와. 그때 제일 만만했던 문제가 43, 44, 45 이런 거야. 그래서 잠깐 머리를 비우면 이게 1학년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어. 우리가 두 문제를 주면은 두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때? 하나씩 푸는 스타일이야? 동시에 푸는 스타일이야? 동시가 없어. 동시에 푸는 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야. 이거 지문에 나온 거야. 2학년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구나. 니네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야? 1번 문제, 2번 문제 주면 차례대로 푸는 거야? 아니면 1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왔다 갔다는 하는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왔다 갔다는 간격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3번은 1번하고 2번을 푸는데 1번이 안 풀려도 1분 이상 보지 않겠다. 무조건 1분 동안만 생각하고 다음 문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런 거거든. 이거는 뭐야? 안 풀리면 3분, 4분, 5분 보다가 풀리면 여기로 가서 풀겠다. 이런 방식이야. 어떤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했어? 이거라고 했어. 풀리든 안 풀리든 정확한 인터벌을 두고 자 봐봐. 풀다가 안 풀렸어. 생각이 안 나 더 이상. 그럼 어때?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문제를 풀고 오는 거야. 안 풀렸어도 다시 돌아오면 내 눈이 맑아져 있다고. 리프레시 됐다고. 그래서 니네가 수능 문제 풀 때도 니네 이제 곧 고3이니까 알아둬야 돼. 니네 나름대로 내가 타이머 준비를 왜 시켰냐면 그 나름대로 번호에 대한 니네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18번은 얘기해봐. 언제? 18번 네가 시간을 준다면 얼마 주겠어? 30초. 좋아. 그럼 니네가 18번을 풀다가 30초가 넘어간다 싶으면 어때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그렇게 풀다가 다시 시간이 나왔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30번 때 넘어가면서 31번 풀어볼 거라고. 다른 문제를 못 넘어가고 어차피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나머지 문제의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아마 1, 2학년 때 많은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그리고 작전을 짜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요 제가 18번부터 45번까지 시간을 딱 잡아봤더니 50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안배를 봤더니 60분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니네 1등급이나 2등급 맞으면 되겠지? 2등급 맞는 놈 더 편하고 1등급이 목표인 놈들은 이 중에서 과감하게 무슨 문제를 세 문제 버려도 돼. 설명제. 문제 이게 전략이라고. 근데 전략 없이 그냥 그 어려운 거 붙들고 결국은 이것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 다른 문제 자신 없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 시간 다 오버된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확실히 맞춰야 되는 문제는 맞춰줘야 되는 말이야. 거기서 전략이 시작되는 거야.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써봐. 18번은 그래서 나중에 계산 더 해보면 되잖아. 이걸 다 했을 때 내가 과연 정상적인 페이스로 풀면 전체가 몇 분 안에 끝날 것인가. 그게 50분이 초과되면 문제 하나씩 빼야 돼. 확실히 빼버려야 돼. 어차피 네 100점 목표 아니잖아. 또 그래라. 엄마 학원 선생님이 100점 안 맞아도 된다 그래. 자 그럼 순서 문제야. 순서 문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안 풀리면 정해진 시간 동안만 보고 딴 문제 갔다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작전으로 25번 같은 거 앞에 안 풀고 남겨두는 애들이 있어. 여기 와서 풀다가 눈을 맑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27번, 28번 간다 이렇게. 그렇다고 또 빼먹고 자관지 밀렸으면 안 돼. 건망증. 1학년들 건망증을 또 건방증이요. 자, 36번 주어진 문장. 재료과학이 뭔지 알아? 이과에 재료를 연구하는 과학이 있지. 재료과학의 한 영역. 니네 모르니까 이렇게 수능 지문 친절하게 설명하잖아. 재료과학에서는 초창기 일렉트론이 전기야 전자야? 전자 현미경. 이것들이 제공할 수 있었다. 중요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고. 다시. 재료과학은 거기서 초창기 전자현미경이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그리고 이해는 통찰력과 이해 was in colloidal system. 콜로이덜이 이거 저기 화학용어야. 콜로이드라고 아니 이과애들? 콜로이드.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닫아주고 이것이었다. 콜로이덜 시스템. 콜로이드계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뭐 어려운 말 빼고 여기 콜로이드 나오잖아. 콜로이드는 용어다. 설명해 주지? 뭘 다룰 때 쓰는 용어야. 굉장히 많은 물질에 대해서 포괄하는 용어다. 오케이? 재료 물질을 포괄해서 콜로이드라고 한다고. 콜로이드만 콜렉트 약간 집합이라는 의미가 있지. 너네 저기 히토류 아니? 히토류가 뭐야? 히토류요? 히토류라는 물질이 뭐야? 요새 전자제품 개발할 때 히토류 존재 말이잖아. 히토류가 어떤 광물이야? 맞아. 어떤 애들은 석탄, 텅스텐 이런 것처럼 히토류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히토류는 망간, 텅스텐, 주석 이런 저 희귀 광물들 있지. 양이 많지 않은 거, 매장량이 많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히토류라고 해요. 묶어서. 콜로이드도 어떤 개념이야? 그런 어떤 과학에 필요한 재료들의 집합을 콜로이드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서 뭐가 중요했대? 초창기 현미경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통찰력과 이해를 제공했어. 재료과학의 분야에서. 특히 집합적인 그 재료 시스템을 연구할 때.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현미경이야. 콜로이드는 이런 용어고. 됐니? 용어 설명을 했어. 그럼 다음 줄에서 미리 풀어온 사람들. C번의 결정적인 거야. 집합체라 그랬지. 그럼 요거 해석해 보면 그 집합 용어가 적용이 된다.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너네가 그냥 재료를 다 통칭해서 말한다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용어가 적용되는 거야. 어디에? 묘사하는데. 어떠한 두 단계의 물질. 그 두 단계의 물질이 one of the 두 단계의 물질에서 그 단계 하나가 구성되어 있어. tiny particles.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좀 어려운 말인데 상이 있어. 그 뭐 물질이 가진 상 그 둘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분산된 아주 작은 뭐 입자 뭐 저거 나오잖아. 5에서 뭐 1000 나노미터야. NM은 나노미터 단위로 이루어지는 spread through a second substance. 그 두 번째 물질을 통해서. 뭐 과학 전문 지식인가 난 모르겠어. 그 용어가 그럴 때 쓴다는 거지. 콜라이드라는 용어. 아마도 가장 쉽게 이것이 가시화된 사례가 콜라이더 시스템. 여기 이제 그 콜라이드 시스템 얘기했으니까 콜라이드 시스템의 무엇이? 우리 이거 보고 풀어야 돼. 여기서 콜라이드가 뭔지 계속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안 돼. 콜라이드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뭐 예시. 이것은 바로 smoke particles in air. 공기 중 무엇이다? smoke. 담배라고 그러지 말고 연기 입자. 이것이다. 그럼 이제 연기가 나왔으니까 연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바로 스모크 찾아봐. 몇 번이야? 이제 이거 뭐 A야 B야? A로 가서 목재 속에 있는 연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쉬워지지. 콜라이드란 말 때문에 개념 잡으려고 개 노력하면 또 이제 이게 그래서 막 처음에 볼 때 그러는 거야. 아, 씨발 이거 어렵다. 과학인데 어렵다. 아, 이거 뭐지? 어려운데. 실용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거 아까 이건데 어려웠어. 두 번째. 아, 이거 스모크로 이어지네. 이렇게 풀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한 거야. 순서 문제는. 그래서 그 목재 속에 있는 연기는 평균적으로 대략 500 나노미터 어크로스. 어크로스가 이 직경이나 반경 얘기하는 거야. 크기가 이렇단 말이야. As an additional example. 또 추가 사례를 들겠대. Smoke particles of magnesium oxide. 이거 뭐라 그러냐? 산화 마그네슘. Formed by burning magnesium metal을 태웠을 때 공중에 are typically 일반적으로 우리 100 나노미터 또는 그보다 직경 디아미터가 지름이니까 직경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훨씬 더 작다. range 범위보다 even the best light microscope. 가장 어떤 현미경. 여기서 light는 광학이야. 빛이 아니고 광학 현미경보다도 현미경의 측정 범위에서 가장 작은 범위가 될 수 있다. 재료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은 것까지 현미경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현미경이 나왔었잖아. 남은 건 이제 B니까. 나온 거 B 맞지? 마그네슘 나왔으니까 마그네슘. 이거 전문적으로 몰라도 이어주는 거 딱딱 받으면 쉽지 않겠어?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입자는 나타난다. 이게 봐봐. 이거 없으면 갑자기 야 문제 갑자기 쉬워지잖아. 연기로 마무리한 다음에 C번에서 연기 얘기한 다음에 연기 나왔고 마그네슘 얘기한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시작하잖아. 간단하네 그지? 그래서 마그네슘 입자는 뭐 해석도 불필요한데 보인다. 완벽한 큐브 형태로 보인다. 일렉트론 전자 현미경에서는 안 보이던 게 재료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현미경 때문에 아까 자세히 본다는 이게 주어진 문장이 있었잖아. 예시고 마그네슘 번스 굉장히 밝은색 빛으로 타오른다. 그리고 사용된다. 일반적인 constituent of fireworks. 그 불꽃놀이의 구성물질로 쓰인다. To add white sparks. 흰색 불꽃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밝기를 더하기 위해서. 그 불꽃 축제할 때 거기다 넣는 재료가 뭐다? 산화 마그네슘이야. 그거 넣으면 환하게 터지는 거야. 불꽃 축제 갔다 왔어? 갔다 왔다 그래야 내가 욕을 할 수 있는. 네. 고3이 불꽃 축제를. 그래서 이제 4년 내내 못 갔어요. 중3 때 가면 되죠. 중3 때? 중3 때 왜 못 갔지? 가장 쉬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갔겠지. 가면 뭐 보기만 하냐? 가서 뭐 사 먹어야 되고 뭐 요번에 이슈가 됐던데 그 한강 앞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 자기 집 하루 빌려준다고 임대료 받고 불꽃놀이 보이는 베란다에서 불꽃놀이 보이는 데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근에다 자기 집 내놨대. 하루 빌려주는데 뭐 100만 원 이렇게. 근데 실제로 계약이 됐대. 비싸다고?
야, 한 달 수입이 너 1억이어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싸다는 게 상대적인 거야. 유재석이 예능 한 편 찍으면 편당 최소 500 받는데, 편당, 회당. 그럼 2회로 나눠서 하면은 1박 2일 2주 연속 하면은 그거 하나 찍는데 1,000만 원씩 받는 거거든. 한 달이면 보통 2천만 원 벌겠네. 프로그램 하나일 때. 어? 전현무가 얼마 벌지 생각해. 이미 전현무 안 나오는 데가 없던데. 그럼 한 달 수입이 뭐 거의 막 1억에 육박한다고. 야, 그러면 100만 원 아깝겠냐? 그냥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처럼 쓰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참고로 선생님 10,000원짜리 하나 쓰는데 덜덜덜 떨어. 그래서 자, 순서 문제 안 푼 사람은 좀 풀어놓고 방금 얘기한 대로 힌트를 찾아서